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주식회사 빅패밀리 대표 손광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창업경영신문에서 진행한 프랜차이즈 실무교육에 참석한 수료생입니다. 이번 과제로서 저희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준 창업경영신문 대표님 오병묵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제품이라기보다는 늘 익숙하셨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셨던 이탈리아 젤라또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빅패밀리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젤라또 카페 이름은 일레델 젤라또입니다. 일레델 젤라또라고 하면 정관사 1 레, 킹, 델, 오브, 젤라또. 젤라또의 왕, 아이스크림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입니다. 제가 이번에 젤라또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읽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브랜드는 이탈리아 수제 젤라또를 만드는 곳입니다. 현재 카페 시장이 굉장히 포화가 되어 있고요. 모든 카페가 주요한 브랜드를 제외하고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코엑스에서 열린 카페쇼에서 보셨듯이 커피에 대한 고객의 니즈보다는 커피를 보조할 수 있는 디저트, 사이드 메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젤라또가 많이 소개된 것을 보셨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반응을 보여오셨고, 카페쇼가 끝난 이후에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히 젤라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레델 젤라또의 모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젤라또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온 천연 재료로 만든 원료를 이용해서 이탈리아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서 이탈리아 젤라또의 본연의 맛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젤라또 전문점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탈리안 수제 젤라또는 시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설탕이 쓰여서 다소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젤라또는 건강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젤라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맛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층의 기호를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커피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시장에 확대되어 있는데 쓴 커피를 보조할 수 있는 달콤함이 있어서 지금같이 쓴맛에 익숙한 여러분들께 새로운 달콤한 세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레델 젤라또 카페는 기존의 아이스크림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스크림점은 포장 위주가 주로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고 쇼케이스에서 이렇게 화려한 색상을 뽐내는 그런 아이스크림 전문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젤라또라는 부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분위기를 좀 더 밝은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젤라또의 메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젤라또의 메뉴는 무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젤라또 카페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젤라또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당일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로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젤라또를 표방하는 일레델 젤라또에서는 우유를 가지고 한 제품도 있고요. 라이스 밀크라는 쌀 우유로 한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과일을 이용한 샤베트 종류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항상 여름에만 먹고 더울 때만 먹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계절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젤라또라는 것은 다양한 응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페에서 익숙하게 드셨던 와플하고 젤라또라는 제품도 있고요. 허니 브레드하고 어울려진 젤라또 메뉴도 접해 보셨고요. 그리고 아포카토라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넣은 제품도 여러분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카페에서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이스크림으로 흉내를 냈을 뿐이지 진정 본연의 젤라또 맛을 전달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표방하는 일레델 젤라또 카페에서는 직접 당일 만든 제품으로 이러한 다양한 메뉴를 만들기 때문에 보다 신선하고 이탈리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젤라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메뉴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라는 것은 젤라또와 더불어 커피라는 메뉴를 살펴보시면 커피 메뉴의 이름이 모두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카페 문화가 이탈리아는 굉장히 정책이 됐고 우리나라는 그 모습을 따르게 됐고요. 이탈리아 카페에서는 젤라또를 모두 취급하는 것을 여러분 이탈리아 여행을 하실 때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젤라또랑 같이 커피를 드시면 커피도 더 맛있어지고요. 젤라또는 더더욱 맛있어집니다. 카페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커피나 젤라또 외에 음료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만 파는 곳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음료를 저희 매장에서는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한 젤라또 케이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젤라또 케이크라는 것은 아이스크림 케이크라고 기존에 알려졌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대형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예쁘게는 만들었지만 다양한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장에서 소량 생산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맛으로 시트를 만들어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젤라또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행사를 치룰 때 케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에서부터는 여러분 젤라또 케이크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맛과 원하는 디자인으로 데코를 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매장은 일레델 젤라또입니다. 젤라또의 왕, 아이스크림의 왕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 매장의 특징은 아이스크림만 사가는 곳이 아니라 밝은 분위기의 인테리어하고 편안한 소파 그리고 밝은 분위기로서 여러분을 맞이해서 한여름에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고요. 쌀쌀한 날씨에는 커피와 핫초코, 레몬차 등으로 해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젤라또만큼 식사 후 디저트로 좋은 음식이 없는데요. 고기를 드셨거나 매운 음식을 드셨을 때는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매장이 위치한 곳은 신당동 떡볶이 타운 맞은편입니다. 떡볶이 하시고 매운맛을 생각하시면 드신 후에 항상 급하게 그 매운 입맛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찾으시는데요. 젤라또만큼 가장 적합한 메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매장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패밀리는 젤라또 매장을 함과 더불어 젤라또 관련된 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페르니고티사라는 초콜릿으로 유명한 회사이고 80년 정도의 젤라또 원료를 만드는 회사와 협력을 해서 제가 직수입해서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향후 가맹 모집이 되고 가맹점들한테는 이렇게 직수입한 원료를 그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서 가맹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장에 대한 컨셉을 말씀드리면 저희 매장은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밝고 즐거운 젤라또 카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행복한 디저트를 먹는 곳, 신선한 젤라또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밝고 즐겁다,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측하실 수 있지만 저희 매장을 보시면 아이스크림 팩토리라는 매장 내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매장에서는 참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개방형으로 모든 제조 공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방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 주방 바닥이나 모든 과정이 그 윈도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직접 만드는 부분을 볼 수 있어 즐겁고요. 깨끗한 환경에서 제조되는구나 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맹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드리면 가장 쉽게는 커피 전문점의 컨셉에다 아이스크림을 넣는다.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만 공급받아서 판매하는 곳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직접 아이스크림을 젤라또를 만들어서 같이 서빙하고 다양한 메뉴를 만드는 곳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매장의 형태는 세 가지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공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크 아웃형으로 10평 규모 이하의 매장도 생각하고 있고요. 카페형으로 해서 조그만 소형 카페형으로 15평형 생각하고 있고, 저희 본점 매장이 그렇듯이 20평형 정도를 제가 주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보다 큰 평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컨셉으로 좀 안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세 가지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젤라또 매장의 주 타겟은 20, 30대라고 젊은 세대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분명 맞습니다. 커피 전문점과 마찬가지로 1급 상권이나 특급 상권이 세워졌을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2, 3급권 정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걱정을 했지만 지금 쿠폰을 10장짜리 10번 오면 찍어드리는 쿠폰을 회수율이 굉장히 높고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20, 30대 분도 분명 계시지만 중장년층들이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이 아이스크림 먹는 부분을 아이들이 먹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꺼리셨던 부분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아이스크림을 젤라또를 시키셔가지고 주문해서, 예전에는 좀 비싸다 생각하셔서 나눠 드시던 것이 지금은 한 컵씩 드십니다. 그만큼 1급이나 특급 상권 외에도 2, 3급지에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매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자면 개방형 주방은 제가 가장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만들고 개방한다는 부분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요. 재방문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일 만들어진 젤라또를 먹어보신 분들은 항상 젤라또가 막 나온, 저는 따끈한 젤라또로 하는데 그 시간대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 전략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젤라또 외에 외부로 배송되는 부분을 저는 사업에 더 얹었습니다. 휴게 음식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는 매장 판매만 가능하지만 즉석 제조 판매 가공업이라는 것을 영업 신고를 하게 되시면 택배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러 맛집에서 지방에 어디 가셨을 때 택배 주문을 해서 드셨듯이 젤라또도 이렇게 신선 배송을 통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젤라또 매장이 국내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지금 감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한 효과로 해서 그 지역 상권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택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 신당동 매장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PD님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저 신당동 제가 하고 있는 매출은 월 매출이 2천만 원입니다. 일일 방문 고객 수 100명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매출액이고요. 이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듯이 젤라또 매장도 직접 만들지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수익 구조를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저희 매장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저도 장사를 처음 해봤지만 카페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건비 관리입니다. 그리고 인력 관리고요. 그래서 저는 젊으신 사장님들께서 직접 젤라또를 제조하시면서 서빙도 하면서 하실 때 가장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비용은 여느 카페 프랜차이즈랑 다름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젤라또 매장이라는 게 기술에 기반했기 때문에 기술료나 교육료 같은 부분이 많이 청구가 돼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창업에 위축이 되는 여러분들께는 5호점까지는 특별 혜택권으로 가맹비 부분 교육비 포함해가지고 500만 원 산출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창업비용을 설명드리면 중급 이상의 카페 프랜차이즈 플러스 젤라또 제조 설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젤라또 제조 설비는
중고로 했을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신품으로 설비를 갖췄을 때는 풀세트를 갖췄을 때는 6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좀 차이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중고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젤라또 시장이 커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상태의 중고 제품이 있어서 한 5호 전까지는 가장 신품과 거의 다름없는 중고 설비로 가장 완벽한 젤라또를 만드실 수 있는 설비를 가지실 수 있고요. 저희가 한 40여 개 레시피로 해가지고 안정된 레시피,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으로 레시피가 조정된 것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정된 창업을 이루실 수 있고 고객들이 좋아하시는 맛을 항상 유지할 수 있고요. 본사에서도 계절별로 항상 이벤트별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고 제가 직접 운영해서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정했던 메뉴들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 적용하신다고 하면 바로 통하는 그런 메뉴들이 되겠습니다. 가맹점 지사 개설 절차도 여느 카페 전문점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젤라또라는 걸 직접 만드셔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여느 카페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직접 한 일주일 이상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직접 젤라또를 만드시게 되고요. 개업을 하시고 매장이 초기 안정될 때까지 저는 한 1주 내지 2주를 보고 있는데요. 본사에서 직접 지원 나가서 메뉴 운영이나 제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권장 평수는 매장은 15평이고 주방은 5평, 20평입니다. 하지만 그 이하 평수에도 충분히 젤라또 매장을 가지실 수 있고요. 직접 제조하기 힘드시다 했을 때는 저희가 별도의 협력된 공장에서 깨끗한 시설에서 만든 젤라또를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젤라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창업 문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젤라또는 많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템입니다. 아이스크림으로 많이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젤라또에 대한 본연의 모습을 알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고 제 스스로 가장 요번에 요새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SNS 마케팅, BNS 마케팅에 제가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손광태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손광태를 치시면 아마 제일 상면에 제 이름이 뜰 거고 제가 개업 후 지금까지 한 7개월여간의 모든 매일매일 그 포스팅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연결된 블로그를 통해서 젤라또를 이해하실 수 있고 고객들의 반응 그리고 제가 순간순간 그 상황을 봐서 진행한 이벤트들 그리고 젤라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반응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페이스북에 손광태를 치시면요. 거기서 다양한 지금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다양한 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젤라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은 젤라또는 참 행복한 음식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내가 때를 부렸을 때 부모님이 건네주시던 아이스크림은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추억으로 남아있고 항상 즐겁고 행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마케팅 홍보의 첫 번째 항목으로 공인단체 후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협력하고 있는 부분은 푸르메 재단이고요. 푸르메 재단에서는 한 그릇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젤라또는 한 컵이 나갈 때마다 1% 정도가 적립이 돼서 분기별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대상이 그 장애 아동들입니다. 장애 아들을 재활 지원을 하고 있는 푸르메 재단에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행복한 젤라또입니다. 아이스크림이고요. 그게 전달됐을 때 많은 독지가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선물할 부분은 분명히 젤라또가 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젤라또를 많이 구입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이 시장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매출을 올려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특징이 하나가 농산물을 이용한 젤라또를 저희는 표방하고 있습니다. 젤라또는 애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제품을 만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들, 사시사철 과일은 있는 건 아니지만 봄에서 딸기에서 시작해서 여름에 수박 그리고 가을에 사과, 배,
복숭아 이런 모든 제품들이 모든 과일들이 젤라또로 만들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고요. 특히 제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쌀 젤라또입니다. 쌀이 우리나라가 소비가 안 돼서 계속 소비가 떨어져서 많은 재고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도전 미라클 레시피에서는 쌀 젤라또 레시피로 참여해서 결선에 오른 그 결과를 가졌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KBS에서 3일간 추석 특집으로 방영이 됐으며, 그리고 쿠케라는 잡지에 10월 달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저희 쌀 젤라또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레시피지만 쌀을 활용한 제품이 이렇게 인기를 받았던 부분에 많은 그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젤라또라는 말은 이탈리아에서 왔지만 한국에서는 한국형 젤라또로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SNS 부분은 제가 한 7개월 정도 하니까 거의 페이스북에서는 거의 제 이름을 대면 젤라또 세계에서는 저를 찾을 정도로 많이 유명해져 있고요. 얼마 전에 시작한 블로그에서도 지금 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점점 이름이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젤라또라는 생소한 외국에서 온 이 아이템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속해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이 젤라또 사업을 성공시키는 기반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아이템과 좋은 그 홍보 전략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신설 회사다 보니까 너가 어떻게 운영을 해? 이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 90년대 초반에 식품공학과로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 식품업계에 있었습니다. 식품 소재 회사에 있었고요. 대기업에 근무했고 중국의 주재원으로 나가서 이 외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했고 해서 식품업계에만 17년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메뉴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젤라또라는 약간 그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서 교육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부분은 대한민국 물류 엄청 좋습니다. 물류 부분도 매장이 확대될수록 좀 더 체계적으로 잡을 생각이고요. 업무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작은 매장을 하나 하면서도 푸드 디스커버리라는 포스 전산망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인사 및 자재 관리, 주문 시스템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식품업계에 일하다 보니까 위생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식품 위생과 관련돼서는 전문 업체인 세스코랑 협력하여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해충 관련된 방제 관리만 받고 있는데 저는 식품 안전 위생과 관련된 FS, 푸드 서비스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확대할 매장에서도 이 부분은 모두 적용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젤라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개방된 주방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 어떤 업체도 시도하지 않았던 좀 비용은 좀 들지만 더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배합비를 지키는 젤라또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분명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제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창업경영신문 오병묵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살짝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레델 젤라또입니다. 예, 젤라또의 왕, 이탈리아 정통 수제 젤라또 전문점. 예, 앞으로 젤라또 생각하시면 제 이름 생각하시고요. 저희 매장 찾아주시면 언제나 신선한 젤라또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